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융합교육센터입니다. 오늘은 참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전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과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후 사업단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혜택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은 도전적이며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핵심 직무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9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3년차에 접어드는 사업입니다. 매년 약 20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지능로봇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5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센터에서는 융합전공 장학생 선발, 융합전공 컨설팅 등 융합 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융합전공이 무엇일까요? 융합전공은 쉽게 복수전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만든 복수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최소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면 제1전공과 별도로 학위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은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9개 융합전공을 지칭하며 왼쪽 아래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 보안 컨설팅, 스마트 자동차, 뇌인지공학, 공공데이터 사이언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전력 IT, 스마트 디자인, 스마트 도시 전공이 있습니다. 학생 설계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란 학생이 구성하여 이수하는 융합 전공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융합 부전공이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부전공 과정으로 24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융합전공 재학생 수 통계로 총 260여 명의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총 이수 학생 수는 매 학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말한 융합전공, 학생 설계 전공, 부전공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전공이란 지금 사업단 참여학과 학생들의 제1전공을 말합니다. 사업단 참여학과란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지능로봇공학과를 말하며 참여학과의 전공을 소프트웨어 전공이라고 부릅니다. 참여학과 여러분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1전공의 최소 인정학점과 약 12에서 21학점의 심화과정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복수전공이란 참여학과 외의 전공자들이 참여학과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부전공이란 참여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제1전공의 이수 조건과 별개로 최소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부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부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융합 전공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을 이수할 경우 복수 전공과 마찬가지로 제1전공과 별개로 하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합 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에서는 심화 과정이 면제되며 융합 전공의 최소 전공 인정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복수 전공과 달리 최소 전공 인정학점이 약 30학점가량 차이가 나므로 추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에서는 최대 12학점까지 제1전공과의 중복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제1전공에서 들었던 소프트웨어 전공 교과목이 융합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어 전공에 따라 약 24학점만 듣더라도 융합 전공의 이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융합 전공별로 교육과정 설계가 다르니 이수 신청 전에 미리 이수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 설계 전공이란 학생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융합 전공입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수 조건이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부전공이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부전공 과정으로 이지코스 교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코스 교과목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학점 인정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생 설계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1전공과 중복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9학점까지
제1전공과 중복 인정이 됩니다. 즉, 제1전공 이수요건으로도 인정되고 다전공의 이수요건으로도 중복해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학생설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과 같이 국책사업에서 운영하는 전공은 최대 12학점까지 중복 인정됩니다. 앞에서 말한 최소 전공 인정학점이라는 게 아직 낯선 학생들이 많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는 2021년 교육과정으로 현재 1학년 학생들이 해당되고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입학한 연도 교육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학과의 최소 전공 인정학점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는 66학점이고 지능로봇공학과는 63학점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입학한 정보통신공학부 학생이 스마트팩토리 융합 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인 정보통신공학부에서 최소 전공인 정학점인 66학점을 이수를 해야 하며 빅데이터 융합 전공에서는 최소 전공인 정학점인 3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단, 제1전공과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중복되는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제1전공과 중복 인정이 되어 이수해야 하는 이수학 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제1전공과 관련 있는 융합전공을 선택하여 전공 분야를 넓히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융합전공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총 2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은 모두 신청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초입니다. 2021년 2학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입니다. 다음은 융합전공별 선발 기준인데요. 사업단의 9개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중에 빅데이터, 보안 컨설팅, 공공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자체 선발 기준이 있으니 융합전공 신청 전에 선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전공 신청 기간 중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꼭 융합전공 이수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수가 어렵게 될 경우 신청 기간에 취소할 수 있으니 부담은 조금 덜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앞 슬라이드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들어가 보면 다전공 이수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생의 제1전공 학과 사무실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융합전공별 주관학과에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이 뇌인지공학 융합전공을 신청할 경우 제1전공인 소프트웨어 학과의 승인을 받고 최종 주관학과인 심리학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전공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융합전공별 교육과정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합전공 이수 전까지 들어야 하는 최소 인정학점이 몇 학점인지, 제1전공 이수 전까지 들을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하고 나서 이수를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단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융합전공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2019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매 학기 융합전공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매 학기 3천만 원의 융합전공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합전공 장학금의 지원 목적은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의 지원 자격은 9개 융합전공 및 융합부전공 재학생들에 한정됩니다. 직전 학기까지 융합전공 평균 평점이 B0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이며 해당 학기 융합전공 신규 신청자는 융합전공 평균 평점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학금의 선발 기준은 기본적으로 마일리지 점수 순으로 선발하며 융합전공 이수학기별로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그럼 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융합전공 이수를 시작하고 직전 학기까지 들었던 누적 이수학점에 대하여 마일리지가 학점별 5점씩 부여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수하고 있는 융합전공에 대하여 학점별 10점씩의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혹 융합전공 누적 이수학점이 적은 학생이라도 현 학기에 융합전공 교과목을 많이 들으면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겠지요. 세 번째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이지코스 교과인 소프트웨어 융합 부전공 교과목을 현 학기에 들을 경우 학점별 5점 가산점을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현 학기에 이지코스 교과목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 융합전공 학생은 학점별 총 15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설명회, 특강에 대하여 5점씩의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2021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일정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장학금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링크의 설명 및 샘플을 확인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이지코스 교과목이란 무엇일까요? 이지코스 교과목은 소프트웨어 비전공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입니다. 이지코스 교과목은 이지라는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수준의 강의와 다전공 이수 학생들의 수강 신청 편의를 위하여 저녁 시간에 개설됩니다. 1학기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정보기술에 의해 IoT 기술과 프로그래밍,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빅데이터 이해와 분석 교과목, 2학기에는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웹 응용 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문제해결 기법, 모바일 프로그래밍, 운영체제의 이해 수업 등이 개설됩니다. 그럼 모든 이지코스 교과목이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될까요? 아닙니다. 융합전공 학생들 중에서도 해당 교과목이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만 다전공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수업을 들으면 다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모바일 프로그래밍 수업은 융합전공 교육과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선택 교과로 인정됩니다. 이지코스 교과목은 융합전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이지코스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반 선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누적 수강 신청 학생 수가 58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매 학기 이지코스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융합전공 장학생 마일리지 기준 설명할 때 소프트웨어 융합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별로 5점씩의 가산점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모든 이지코스 교과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에서는 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 내용은 물론 소프트웨어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담당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1학년도부터 전공별 AI 기술의 적용 방안 및 융합전공의 진로를 논의할 수 있도록 AI 융합 특강을 지원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융합전공 1:1 컨설팅에서는 융합전공 신청 및 이수, 교과목 수강 신청 그리고 졸업을 위한 학점 문의 등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합전공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위 링크를 통해 질문사항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설계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에서는 학생 설계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설계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장학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사업단에서는 먼저 학생 설계 전공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사업단에서 학생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 검토 및 설계를 지원합니다. 둘째, 학생 설계 전공이 승인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은 이지코스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생 설계 전공 2과목을 이수하면 되며 최소 성적 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설계 전공 재학생이 되면 사업단에서 매 학기 선발하고 있는 융합전공 장학생 선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을 통해 학생 설계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2명이 있으며 두 학생 모두 학생 설계 전공 장학금을 수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전공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실현해보면 어떨까요? 복잡한 교육과정 편성 규정 등은 사업단의 학생 설계 전공 코디네이터가 도움드릴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 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지능로봇공학과의 4개 참여학과 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1전공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복수전공, 부전공 중인 학생 역시 마일리지 장학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부전공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부전공 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 이지코스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저녁 시간에 이수하게 됩니다. 이수 요건은 24학점이며 소프트웨어 융합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융합전공 장학생 선발에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장학금은 사업단의 4개 참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매개 참여학과 전공을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2021년 1학기 마일리지 장학생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3일입니다. 탑식과 같은 프로그램 점수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사업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기별 마일리지 장학금 수의 현황입니다. 2020년 2학기의 경우 총 225명의 지원자 중 19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매 학기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융합전공을 참여하는 참여학과 학생들은 융합전공 장학금과 마일리지 장학금을 동시에 수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전공을 이수하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은 융합전공 장학생과 마일리지 장학생에 각각 신청하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단에 대해 많은 지원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다음 카카오 채널에 가입하시면 각 프로그램 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융합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융합전공 오픈 채팅방에 참가하시면 융합전공 프로그램을 안내받거나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융합교육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 또는 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설명의 자료는 추후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